자, 3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포인트 1이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계속전법이 나와요. 이번 시험 범위 전체에 나오는 어법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건 아주 쉬운 어법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문장 하나만 보고요. 우린 여기 있는 문장보다는 뒤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서 보면 여기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which가 나오죠. 이따가 만나게 될 문장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which는 앞에 있는 선행사였던 알고리즘을 가리켜요. 자, 어떤 정보가 알고리즘에 입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decides 결정한다. What we will see,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이란 뜻이었어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두 번째 것까지는 which가 말하는 게 앞에 있는 에펠타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건 좀 달라요. 세 번째 거는 여기에 지금 컴마가 들어가고 나서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best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예요. All the players did their best. 자, 확대해 볼까요? 이 문장에서는 which, 즉 뒤에서 동사 led의 주어가 되는 건 그들의 최선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 그런 현상 자체가 그들이 승리하게 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만 계속전법으로서 특이한 용법을 하나 갖는데요. 뭐냐?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쓸 수 있다. 또는 앞문장의 일부 구간을 선행사로 쓸 수 있다라는 특이한 용법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자, 오늘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연습해가지고 써놓는 게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얘는 오늘 수업 중에 제대로 받아먹지 않으시면 답지가 따로 없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거는 긴 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합쳐지는 구간만 씁시다. 자, The library host 그랬어요. 자, 호스는요, 어떤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뒤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held로 나와 있죠. hold라고 만약에 동사를 그냥 썼으면 앞에다가 여기 hold를 이렇게 s 붙였으면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host, holds 둘 다 열다, 개최하다예요. 도서관이 book discussions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런데 they are held every week. 자, day가 말하는 건 앞에 있는 discussions를 말하겠죠? 그 토론회는 매주 열립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굳이 다 쓰지 맙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컴마를 해주고 나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쓴다면 이 which가 의미하는 게 앞에 있는 discussions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which are까지만 쓰고 나머지 똑같다라고 표시하면은 굳이 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결국 which are held every week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I watched 해놓고 나서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의외로 latest예요. 나중에 혹시 이게 어법에 나온다면 last가 아니라 latest. 무슨 얘기냐면 last가 들어가면은 이거 최후의, 마지막의 란 뜻이라서 이렇게 되면 미스터 리차드는 저것만 하나 찍고 죽었단 얘기예요. 안 되고 latest라고 해야 가장 최신 작품인 영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최신 영화를 내가 봤어요. 자, 근데 그것은 이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것이었다 라는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관계대명사 계속전법을 쓴다면 which를 쓰고 was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는 똑같겠죠. which가 의미한 건 앞에 있는 영화일 거고요. 자, 아래쪽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래쪽은 앞문장 보니까 we can't get to the airport. 우리는 1시간 뒤까지는 공항에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늦었나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컴마를 찍어주고 나면 이번엔 이 this가 의미하는 걸 제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데 which means라고 쓸 수는 있지만 이번엔 which가 의미하는 게 앞문장 전체가 될 거예요. 즉 이것이 의미한다 했을 때 실제 저 대명사 this도 앞문장 전체였겠죠? 즉 우리가 공항에 갈 수 없다는 건 결국 뭐다? 아, 우리가 아마 이 비행기를 놓치게 될 거라는 걸 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계대명사 which는 앞문장 전체다. 다만 위에 봤던 1, 2번은 각각 가까이 있었던 명사가 선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계속전법의 관계대명사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건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줄칠게요. 앞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which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선행사를 쓸 수 있는 거는 독보적으로 which만 가능한 거고요.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전법을 쓸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나오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what도 못 쓰죠. what이 안 되는 거는 문법의 이론상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봐서 느끼지만 지금 이 문장 아래쪽에 있는 걸로 볼까요? 관계대명사 계속전법은 꼭 위치만 되는 게 아니라 who도 되고 which, whose 여러 가지가 돼요. 다만 다 앞에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건, 앞에 있는 문장 전체건 그 말을 가리키는 거죠. 즉 앞에가 선행사예요. 100% 선행사가 존재해요. 다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쟤는 계속존법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 선행사를 쓰고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계속존법인데 선행사가 분리되어 있는 이 자리에 what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hat, that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른 거 들어가는 경우 좀 봅시다. 아래쪽에 보시면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who 쓴 거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 한번 볼까요? We visited 이 자리 볼게요. 자, 이 문장을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여기 컴마 자리에 위치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 칠게요. 그럼 이거 어법상 맞는 걸로 생각해요. 관계대명사의 컴마 위치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전법이면 거의 8, 90%가 컴마 위치가 나오니까 그럼 다 맞다고 동그라미 친다고요. 게다가 앞에 선행사가 박물관이니까 사람도 아니니까 위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위치 쓰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관계대명사 위치라는 건 컴마가 있건 없건 간에 뒤가 불완전해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뒤를 볼까요? 뒤를 보니까 예술작품들이 비동사 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런 형용사가 보어예요. 주어동사 보어. 완전한 상태예요. 앞에 박물관이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연결 상태예요? 여기 소유격을 써야만 앞에 있는 박물관의 그런 예술작품들이 유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소유격이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사람 아닌 거 보면 컴마 다음에 위치만 쓸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보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he forgot his birthday. girlfriend's birthday죠. 자,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죠. 컴마 뒤에 있는 위치가 의미하는 건 결국 그 여자를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 건 birthday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아래쪽에 한정적 용법과 계속존법은 참고삼아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자, 아래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드렸는데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여기에 컴마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이것만 다르고요. 위아래는 단어도 똑같이 써왔어요. 일부러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도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냐? 해석의 의미 뉘앙스가 달라요. 자, 왜냐면 앞에 컴마가 있다는 것은 순서대로 쭉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있잖아, 내 사촌이 있잖아, 걔가 파리에 살거든. 근데 걔 이번에 우리 보러 온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컴마 없이 쓰면 사촌은 사촌인데 무슨 사촌? 이런 사촌이라고 꾸며주고 한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묶어서 꾸며준다는 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요. 야, 내 사촌인데 그냥 말하면 내 사촌이 너무 많아서 구별을 못할까봐 걔 왜 미국 사는 사촌 말고 파리 사는 그 사촌 있잖아, 우리 이송 사촌, 이렇게 한정해주는 거예요. 콕 집어서. 그러다는 거 무슨 얘기야? 사촌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한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포하는 뉘앙스 자체가 삼촌은 그냥 내 사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데 걔가 파리 살고 있는데 걔가 온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굳이 어디 살고 있는 건지 한정해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아랫줄에 나와 있는 건 자, 계속존법의 접속사랑 대명사 바꾸는 차원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대명사 때문에 좀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아래 문장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she lost her passport에서 우리 아래쪽에 여기다 줄칠까요? 결국 그 여자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뒤에다가 컴마 위치를 썼지만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봤더니 그것은,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봤을 때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면은 which는 우연이지만 지금 앞에 passport를 대신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권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상황 자체를 보는 게 맞아요. 여권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렸음이 그 여자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which를 만약에 접속사랑 관계대명사가 아닌 접속사 대명사로 고친다면 and it.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볼까요? He worked hard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꼭 and만 쓸 필요는 없다는 걸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didn't help him이에요. 그가 성공하게 해주진 못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것과 성공하지 못한 것의 결국 역접이니까 접속사는 벗을 넣는 게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랫줄에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이 어려웠는데 자, 의미상 여기에 for를 집어넣으면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접속사가 and건 but이건 for이건 간에 모두 대등 접속사예요. 문장을 연결해준 대등 접속사고 종류는 의미에 맞게 쓰면 된다 였어요. 자, 그리고 아랫줄에서 여기 볼까요? 자, that은 얘기했고 who는 형태에 맞게 쓰면 되니까 이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뒤에 넘어가셔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가정법을 볼게요. 가정법은 사실 교과서에서는 가정법 과거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에 봤던 10월 모의고사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도 나와요. 혼합은 학교에서는 배제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범위가 나올 때 정확하게 듣기를 바랬는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언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언젠가 나오긴 할 거라서 오늘 설명할 때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념을 정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를 먼저 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 연습이에요. 이걸 보기 전에 개념을 뒤에서 먼저 정리하려고 페이지는 뒤로 넘어갈게요. 뒤쪽에 보시면 가정법 과거 이렇게 개념 정리한 쪽이 있을 거예요. 여기 펴볼까요? 자, 가정법은 이름과 그 안에 들어간 동사의 시제가 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법 과거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동사가 과거형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갔다는 게 결국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해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들어간 동사가 과거 형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석은 뭐죠? 해석은 현재의 해석이죠. 왜냐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if 접속사 절 안에 또는 뒤에 있는 주절에 들어있는 부사어를 봤어요. 근데 부사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요 과거 완료 글자 보이는 윗자리에다가 제가 필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을 봤는데 today 이런 걸 봤어요. 자, 또는 now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은 시제를 뭘 생각하겠어요? 현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가정법 과거가 아까 말한 대로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today나 now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얘는 오히려 가정법상으로 따진다면 과거를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 바로 나와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인데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예를 들면 today 말고 yesterday, 아니면은 last 뒤에다가 어떤 명사 붙이는 거 있죠? last month, last year, last Friday 이런 단어들, 아니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양 나타내고 뒤에 ago 쓰는 것들, 3 months ago 이런 단어들. 자, 아니면은 뒤에 다른 표현을 쓰는데 in the past, 과거에 이런 표현들. 과거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과거인 줄 여러분이 알아볼 거예요. 보면 어려운 말은 안 쓰니까. 근데 문제 그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과거 동사 쓰면 안 된다고요. 두뇌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yesterday네, 그럼 여기 went겠네, 과거 시제 동사겠네,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그러는 순간 틀리게 되죠. 왜? 아까 생각해보지만 오히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 부사어, 즉 내용이 현재일 때가 동사를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과거를 쓴다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거 완료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크로스, 즉 과거동사, 과거형 부사 이렇게 쓰면 망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필기해놓고 위에 다시 볼게요.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랑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가정하는 상태라서 가정법에 맞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동사 시제를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현재지만 동사는 과거형을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중요한 오른쪽 끝부분 줄 칠까요? 여기 비동사의 경우는 were 사용에다가 줄 칠게요. 즉 원래는 비동사가 주어가 I면 was, she was, he was잖아요. 다 were 쓰죠.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가정법 세상에선 이런 용어가 존재해요. 어떤 말? 가정법 말고 직설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하자면 직설법은 결국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법은 가짜로 정해본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아닌 진짜가 있어야 되잖아. 진짜, 팩트, 사실.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게 반대예요. 어떻게? 진짜는 현실이니까 현재 시제인 I am. 근데 나의 현실은 I am not tall. 난 키가 안 커요. 근데 가정은 해볼 수 있잖아. 키는 안 큰데 만약 내가 크다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는 거죠. 그럴 때 I were taller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뭐가 바뀌었죠? 안 큰데 크다라고 부정어가 빠지죠. 그 다음에 시제가 am 현재인데 비동사 과거형은 was 말고 were로 통일. 그래서 were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을 쓸 때는 부정어가 있고 없고가 바뀐다. 동사 시제가 바뀐다. 이렇게 되죠. 자,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는 나는 키가 크지 않아서 농구팀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여기는 실제 could를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의 의도는 거지. 내가 만약 키만 크면 들어갈 건데 들어가려는 나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could를 써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조동사 과거형은 필수예요.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다가 선생님 이게 가정법이 과거니까요. 여기도 과거형이 조인드 이런 거 써야 되지 않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조동사 뒤는 원형이에요. 무조건. 그쵸? 자, 또 하나. 조동사 과거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would, could, should, might. 이 중에 뭘 쓰는지는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은 would, could에서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근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뭐뭐 할 텐데 라든지 하려고 할 텐데 라는 의지를 나타내면 would라서 가장 많은 거고요.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할 수라는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가면 could예요. 근데 should는 언제 쓰냐면 아마 뭐뭐 해야 될 텐데 라는 의무가 들어간다면 should를 써요. might는 그럴지도 모를 텐데 라는 추측을 쓰면 might를 써요. 그러니까 should나 might도 해석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would, could만 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조동사 과거형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쓴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이 if절 내에서는 그냥 과거 형태의 동사만 쓰면 되지 조동사 과거형이 필수는 아니에요. 의미상 나는 그런데 필요해요,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수영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써야죠. If I could swim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만 굳이 내가 여기다 조동사 의미를 필요로 하지 않아. 지금처럼 그냥 키가 큰 거야. 그러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필수가 아니다. 뒤는 필수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는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하나 더 봅시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 왜? 모의고사 문장 중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죠. 그럴 때면 아까처럼 과거의 내용이지만 과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가정법 과거라는 시제에서 과거 동사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시제가 뭘 들어가냐? 과거 완료 형태인 had pp가 들어가죠.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과거형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조동사 뒤는 원형인데
조동사 뒤에다가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had pp를 쓰려고 봤더니만 조동사 뒤에 원형을 쓰라잖아. 그러니까 had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have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would have pp예요. 저걸 보시고 현재 완료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앞에 있던 과거 완료인 had pp가 앞에가 과거 완료면 뒤도 과거 완료 가야 되는데 다만 조동사를 써야 하다 보니 조동사 뒤에 had pp를 붙이면 원형이 보인 것 뿐이에요. 현재가 아닙니다. 자, 이게 기본 형태고요. 자, 이 상황에서 예문만 좀 볼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란 요 문장에서 자,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근데 가정법 상태를 보니까 부정어가 없는 상태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칠 때, 즉 과거 사실로 고쳤을 때는 부정어가 반대라고 했어요. 여기 not이 없다는 얘기는 아래쪽에 이렇게 부정어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시제도 달라져야 되죠. 가정법이 과거 완료인 had pp라는 건 직설법은 과거 시제인 did study.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과거 시제는 studied겠지만 부정이니까 didn't study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에를 잘 고치셔야 돼요. would have passed라고 써놨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고쳐놨어요. pass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would have passed 아마 통과했었을 텐데 라는 말을 실제로 실패했다 라고 쓴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봅시다. 자, 위에는 과거 완료였던 거고 그럼 아래쪽은 과거를 써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동사 pass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예요. 과거 시제는 긍정이면 past, 부정이면 didn't past죠. 근데 여기 위에가 not이 없죠. 그럼 밑에 부정형을 쓰면 되죠. 그러면 실제 failed라고 쓴 자리는 다른 말로 쓴다면 didn't pass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가정법과 직설법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나머지 예문들 한번 보세요. 자, 혼합가정법 파트를 가볼게요. 혼합은요, 일반적인 형태 제가 먼저 써놨어요. 일반적이라는 거는 혼합하면 보통 이게 나오지 라는 게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순리적으로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이럴 텐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제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이런 게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랑 지금 현재에 대한 거를 섞어놓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섞어놓은 혼합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은 had pp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들이 만약에 조금 더 연습을 했었더라면 지금이라는 현 시점에 더 잘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런 거 여러분은 시험 볼 때도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어제 그냥 좀만 더 공부하고 잤으면 오늘 이거 알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어제와 오늘 이렇게 연결할 때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조금만 더 조심했었더라면 이렇게 지금 병원에 있진 않을 텐데. 바꿔 말하면 뭐야? 과거에 조심 안 했고 그 결과 현재에 병원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는 경우 우리 현실에 많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혼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는 저게 아니라 반대가 나왔어요. 자, 이번 모의고사 문장을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옆에 써놨는데 이번 여러분이 보셨던 모의고사 24번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인데 잠깐 볼까요? 문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If there were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were.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분명히 누가 봐도 가정법 과거 형태죠. 근데 뒤에는 life would not have been 이라고 해서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들어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과거 완료인 게 일반적인 혼합인데 반대로 과거 완료가 들어있죠. 그쵸? 자, 이게 무슨 해석인가? 자,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쉬운 문장 하나 써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난 수영해. 근데 내가 만약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은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유진이 네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야. 막 친구랑 얘기하다 그러는 거야. 너 그때 너 솔직히 말해, 너 그때 유진 싫어하지? 그러는 거야. 걔가. 내가 아니야, 나 유진 싫어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만약에 아니야, 너 싫어하는 것 같아 유진이.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근데 그때 유진이 풀장에 빠졌을 때 왜 안 구해줬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으면 걔 수영장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했겠지. 근데 난 수영 못해. 그러니까 그때 걔가 물에 빠졌을 때 못 꺼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황 자체가 난 수영을 못하거든. 그래서 그때 못 꺼냈어. 수영을 할 수 있다면 꺼냈지 그때. 어떤 느낌 알겠어요? 그걸 가정법 써봅시다. 수영을 할 수 있다면은 실제 뭐야? I cannot swim이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뜻이지. 그랬더라면, 자, 그랬으면 나는 그때 당시 과거에 걔를 수영장 바깥으로 꺼내려고 노력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지. 즉 본질적인 현재 상태가 이런 인간이라면 내가 저걸 했겠지 그때.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런 거 많겠지. 예를 들면 야, 내가 그만한 머리가 있으면 지난번 시험에서 그걸 맞췄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그 정도 똑똑하면 그걸 풀었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아니면 야, 내가 나한테 강아지가 있으면 지난번에 너랑 산책할 때 가를 데려갔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거와 과거에 있는 일을 연결하는 해석 방식이야. 자, 그럼 모의고사 문장 가볼까요? 모의고사는 나중에 우리가 24번 질문 이번 시험 보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용상 이 데이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지구가 생겨났을 때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숫자들이 있단 말이야. 전자값이라든지 중력 에너지 값이라든지 어떤 숫자들이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되고 딱 그만큼이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지구에 산소가 21% 있단 말이야. 대기권에. 근데 21%에서 모자라도 우리 다 죽어.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걸 데이라고 써놨어. 문장에서. 앞에 물론 지시하는 말이 있었겠지. 문장에서. 자, 근데 그 값들이 만약에 아주 약간만이라도 다르면, 근데 여기가 왜 가정법 과거냐면 실제 우리 현 상태에 2025년 기준으로 저 값이 다르지가 않거든. 그냥 그대로 딱 그 값이거든. 필요한 그 값이야.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달라. 안 다른데 만약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치? 그랬으면 옛날에 수십억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에 생명체가 생기던 그때 당시에 생명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의 어떤 과학적 진리와 과거 태초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기는 것 자체를 연결시킨 문장이 모의고사 24번 문장이었다라는 얘기고요. 내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저 문장을 두고 의견이 많으실 거예요. 저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할까? 그래서 넣을까? 아니면 안 넣는다고 할까? 아니면은 그냥 나올지도 모르니까 공부해라고 하고 내진 말까? 별 생각을 다 하시겠지. 그쵸? 그냥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가정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if절에서 생략을 할 수 있는 접속사 if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옆에다가 if를 생략하는 경우 여기 줄을 칠까요? 주어와 동사를 도치. 줄 치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if절이 생략된, if의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가 보이는데 여기 첫 번째 예문이 가정법 과거 파트예요. 가정법 과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요 노란색 줄 친 거 밑에다 그냥 바로 필기를 할게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가정법 과거. 과거의 경우 if 절 동사가 were 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의 경우만 if 생략하고 주어 동사 도치 가능이라고 씁시다.
가정법 과거의 경우 이 구절 동사에 제약이 있어요. 무조건 다 도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는 제약이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if 동사가 were 들어가거나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때인데 should 동사 원형 들어가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는 해석이 돼요. 이 경우에만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자, 이게 필기가 되면 이거에 대한 예문이 바로 옆에 보일 거예요. 이제 그걸 보러 갑시다. 자, 옆에 보시면 예문이 있죠. 보시면 여기 if 다음에 동사가 were 들어있었죠.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러면 생략해 버리시고, 그럼 그 다음에는 주어인 they와 were이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were, they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저 자리에 있는 동사가 were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어. 다른 동사, 일반적인 동사면 도치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아래쪽 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 즉 had pp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도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if를 생략하시고 뒤에는 you하고 had의 위치만 바꾸시면 도치된 거예요. 항상 도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아까 봤던 앞 페이지를 다시 와볼까요? 앞 페이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박스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박스가 아까 제가 가정법과 직설법이라는 것을 실제 말로 설명했던 걸 간추려서 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말했냐? 직설법은 현재의 사실을 가정법인 과거 시제로 바꿔서 넣은 게 가정법 과거였죠. 그렇지만 과거의 사실이었던, 즉 과거 시제의 내용을 가정법은 과거 완료 형태로 쓰는 게 과거 완료 가정법이죠. 자, 그래서 시제가 각각 달라지죠. 직설법이 현재 시제면 가정법이 과거가 되고, 가정법은 또 반대로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의 직설법이 연결되죠. 그리고 부정어가 반대였죠. 아까처럼 만약에 내가 키가 크다면 이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실제는 난 키가 크지 않다. I am not tall이었죠. 하지만 내가 키가 크다면 할 때는 if I were taller 이렇게 나왔죠. 부정어가 빠진다 이 얘기였죠. 즉 부정어는 반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설법과 가정법을 변환하는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라면, 자, 그러면은 시제가 달라진다는 것과 부정어가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 걸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위에 있는 문장들을 먼저 살펴보고 와서 얘기합시다. 자, 두 번째 문장 박스 위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If I had more time,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 결국 시간을 갖고 있다면 I could spend, 로마에서 며칠 더 있을 텐데, 자, 근데 이 친구는 실제 지금 시간이 없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 더 못 있는 거죠. 그쵸? 자, 아래쪽에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 같으면 그 공연에 갈 기회 놓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문장 이거는 간단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써봅시다. 옆에 동사를 보니까 I란 주어랑 have가 들어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연결해 본다면 주어 I 쓰고 뒤에가 보니까 would고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 have를 had라고 쓰면 되고 enough time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 볼게요. it이 말하는 게 뒤에 있는 대명사인 명사인 스마트워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써야 과거 시제라고 했죠. 그리고 cheaper 이라고 쓰면 그게 만약에 조금만 싸다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겠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할머니를 she 대명사로 쓴 거예요. she. 그 다음에 lived.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not이구나. 잠깐만. 더 자주 실제로는 뭐야? 살고 계신 조금만 멀고 하지 않다면 더 자주, 그쵸? 앞에가 부정 얘기네요. 부정을 씁시다. 그래서 didn't live 씁시다. 자, 왜냐면 해석이 뒤에가 더 자주 갈 수 있을 텐데니까 만약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고 계시지 않다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써놓은 거고요. 아래쪽에 제가 박스 넣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기 위에 있는 문장을 아래쪽에 직설법을 써보시는데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파란색 박스는 그대로예요. 여기 세 문장이 여기 아래 파란색 세 박스에 들어가고요. 여기 아래 1, 2, 3번이 여기 아래 1, 2, 3번에 직설법으로 쓰시면 돼요. 아래쪽 이 박스 공식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써보시는데 다만
여기 파란색 박스에서 세 번째 문장은 변환하지 마세요. 왜 안 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변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위에 파란색 박스 있는 부분부터 보자면, 자, 실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만약 없다면 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하다라고 쓰면 되죠. as란 접속사 뒤에서 여기다가 알고리즘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복수형 동사로 exist가 쓰면 되죠. 앞에가 주어가 복수형이었으니까. 그리고 뒤에다가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we don't have 라고 쓰면 되죠. 자, 아래쪽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s I don't have enough time, more time이었죠? 맞나? more time? more time이죠. 자, more time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서는 I cannot stay 라고 쓰면 되죠. 자, 세 번째 거를 제가 직설법으로 고치기 애매하다라고 말해서 제가 여러분 쓰지 말라는데 왜 그런지 잠깐만 볼게요. 원문장을 보자면 이거 직설법을 만약에 쓴다면 그대로 접속사 as 넣고 나서 여기까지는 돼요. 난 네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as I am not 여긴 되죠. 그쵸? 왜냐면은 부정어가 들어가고 시제가 과거면 현재로 바꾼 거니까. 뒤를 만약에 한다면 I를 넣어주고 나서 뒤에 wouldn't miss라는 건 부정어가 빠진 상태고, 그러면 밑에는 긍정이어야 되죠. 그럼 뒤에다가 miss라고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의 의도가 이거예요. 난 네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기회 놓친다예요?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 너라면, 즉 나 같으면 이런 얘기야. 내가 너면은 그런 공연에 갈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되게 가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직설법으로 고치기에는 내용상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놓치겠다. 그러니까 나는 안 놓치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의지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나 같으면 이란 얘기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걸 다 뒤로 바꿔서 반대로 바꿔서 진행하기는 문제가 돼서 제가 가정법이 적용이 직설법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다만 아래쪽은 이제 바꿔볼만 합니다. 지문 전체를 봤을 때, 자, 이건 제가 보면서 같이 바꿀게요. 실제 아래쪽 문장에서는 여기가 과거 시제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만 보자면 다른 문장에 보면 제가 아래쪽은 다 as로 시작하여 바꿔놨어요. 이렇게. 근데 직설법은 반드시 접속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문장이지만 여기 가운데 자리에 so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원인과 결과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로 해볼게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I don't 이렇게 써도 되죠. have enough time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난 시간이 없어. 그래서 I don't go거나 이런 경우에 won't를 써도 내용상 맞아요. 왜? 안 가는 거나 또는 앞으로도 안 갈 거거나. 왜? 지금 보니까 캠핑을 지금 당장 출발하는 건 아니라 앞으로 간다는 얘기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won't나 don't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접속사는 꼭 앞에 원인에 나타난 접속사를 앞에만 넣을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so를 넣어도 괜찮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실제로는 이건 그냥 as를 넣었을게요. as it is not cheap인데 또는 여기다 비교급을 써도 틀리진 않아요. cheap 또는 cheaper.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I cannot buy겠죠. 살 수가 없다.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as 뒤에서는 자, she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인데 수를 맞춰주셔야 되죠. she lives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부정어가 있었는데 빠져야 되죠. 여긴 과거면 여긴 현재 써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쓰는데 저 자꾸 이런 거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 동사를 didn't live를 보고 lives를 바로 쓰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동사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걸 말로 메모를 하세요. 어떻게 쓰냐면 위에 not이 있었네. 그럼 밑에는 not이 없어야 되고, 근데 밑에는 live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live를 현재 시제를 쓰면은 주어가 쉴 때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그러면 안 틀려요. 왜? 여러분이 she 다음에 동사 live를 현재시에 쓸 때 어떻게 쓰는지는 알거든요. she lives라고. 그렇게 해서 칸을 채우시면 보다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시간 더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점수는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우리는 0.2점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자,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는 결국 could인데 현재는 can. 위에 not이 없으니까 여긴 not.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은 채워지죠? 그래서 저 박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박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더불어서 실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잠실요거 역대 가정법 문제를 보면 대부분 세 가지의 서술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가정법을 주고 직설법으로 고치거나 직설법을 줬는데 가정법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한글 해석을 주고 그리고 나서 영어 영작이거든요. 근데 영작인 경우 제가 해석에서 받침을 주의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국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시간이 있다면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있었다면 이라는 걸 봤을 때는 받침을 봤을 때 이렇게 원래 단어가 기본형 자체가 그러니까 즉 뭐라 그러지? 원형 자체가 있다잖아요. 원래 받침이 있죠? 그러면 얘는 중간에 어시 들어가야 과거가 되죠? 그럼 왼쪽이 현재, 오른쪽이 과거예요. 가정법 치면 왼쪽이 가정법 과거, 오른쪽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원래가 받침이 없는 동사 있죠? 가다 이런 거. 그럼 뭐야? 밑에가 니은이 들어가죠. 간다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갔다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거나 어자가 따로 들어가거나 아자가 따로 들어가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해석이라고 매칭하시면 돼요. 서술형 이 세 가지 중에 나오는데 그 외에 객관식이 이걸 활용하셔야 할 경우가 있어요. 객관식의 경우는 1, 2, 3, 4, 5번에다가 직설법, 가정법, 직설법, 가정법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인 문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 가정법 연결하는 이 박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분 브레이크 드리고 나서 추가 어법 들어갈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5페이지에 보면은 그래머 인 액션 사과가 나오는데 사과는 어법이요. 상대적으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 그 대신에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종합에 걸치는 중요 어법이 뒤에 따로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조동사역 PP를 봅시다. 교과 사과에서는 조동사역 PP는 딱 한 가지 표현만 나와요. might have PP 하나만 나와요. 근데 조동사역 PP는 우리 어차피 가정법이 들어가는 순간 골고루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냥 뒤에 보면 한 장에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예문을 먼저 보고 교과서에서 있는 쉬운 문장만 먼저 정리할게요. might have PP는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아마 과거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아마 이 표현 들어봤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추측이니까 지금 보면 자, 얘가 전화를 안 받더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answer phone 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answer이라는 동사가요. 타동사예요. 어디에 답하다. 그럼 전화에 답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화 받다예요. 얘가 전화를 안 받던데 이런 얘기예요. She might have fallen asleep. 아마 잠들었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I might have left my wallet이에요. 내가 어쩌면 어젯밤에 식당에다가 지갑을 두고 시계를 두고 왔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I will call and check. 전화해서 확인해봐야지. 그냥 셋 다 알겠지만 가볍게 그냥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여기다가 may를 쓰면 틀릴까요? 안 틀려요. may랑 might 다 똑같아요. 둘 다 뒤에 have pp만 들어간다면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만 might를 써도 뒤에가 원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과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쩌면 오늘 늦을지도 몰라요 이러잖아요. might be late예요. 선생님 제가요 오늘 이러저 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I might be late예요. might가 꼭 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might는 그냥 조심스럽고 약한 추측일 뿐이니까 might, may는 시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뒤에 have pp여야 과거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might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여기만 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뒤에가 여기가 have left가 아니라 leave만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어젯밤이래잖아요. 그쵸? 여기가 뒤에 have pp인 게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 거는 빨리 보는데요. 중요한 게 오히려 다른 데 있어요. 주로 여기다가 칠게요. 그래서 어디다 치면 judging 여기다 칠게요.
현관 펜친 김에 2번에 considering도 줄칠까요? 왜 치는지 설명할게요. 이 두 가지가요 다 분사구문인데 특히 1번에 나와 있는 이런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judging by the stain 하면은 뭐뭐로 보건대, 이걸로 판단해 보건대 이런 얘기예요. stain 얼룩이죠. 그 얼룩으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스티브는 어쩌면 셔츠에다가 커피를 쏟았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쓴다면 might, have, 그 다음에 spill인데요. spill은 과거 분사 형태가 두 가지예요. spilled를 쓰기도 하고요. spill 다 쓴 다음에 ed를 붙이기도 해요. 두 개 다 써요. 허용이 됩니다. 2번 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여기 ahead of는 뭐뭐보다 앞서서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컴마 뒤에 나와 있는 considering은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명히 자기 일정보다 프로젝트를 더 먼저 앞서서 끝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런 근거처럼. 그러니까 얘는 근거가 저거야. Considering how early she started야. 걔가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지를 고려해본다면 예를 들면 저 프로젝트가 수행평가야. 11월 초까지 내는 건데 쟤는 10월 초부터 시작했어. 야, 그럼 그렇게 빨리 시작한 걸 고려해본다면 일정보다 분명히 일찍 빨리 프로젝트를 마쳤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ight를 쓰고 나서 have, finished 이렇게 쓰면 되죠. 3번 볼까요? I think we are lost. 내 생각엔 우리 길 잃은 것 같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자, 아까 아니죠. 아까 우리 좀 전에 그때 wrong turn은 무슨 얘기예요? 뭔가 길을 잘못 회전했다는 얘기예요. 좌회전, 우회전은 다른 방향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might, have, taken 쓰면 되죠. 여기 예문은 안 어려워요. 우리 이런 건 우습죠? 아까 말한 고등학교가 이런 게 서술형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조동사 PP 제가 박스 하나에다가 한 번에 싹 정리했어요. 이것만 외우면 조동사 PP는 다 해요. 앞으로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는 건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뒤에 have PP가 들어가면 과거예요. 자, 근데 좌우를 구별해놨어요. 왜? 이쪽은 싹 다 추측, 저쪽은 싹 다 가정법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어요. 얘네 어디서 봤지? would, could, should 뒤에 have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했었다라면 아마 내가 뭐뭐 했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으니까 안 했지. 옛날에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못했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관련되는 could have pp예요. 자, 그러면 should have pp가 들어갔으면 뭐였을까요? 내가 그때 만약에 기회만 있었으면 그때 그 기회를 꼭 잡았어야만 했었는데 안 잡았지. 그래서 너무 후회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거 다 가정법이야. 그럼 얘 need는 뭘까요? need를 먼저 보자면 특이한 건 여기 not이 왜 need 다음에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need가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처럼 should not, need not 이런 식으로 뒤에 바로 not을 붙여요. 그러면 할 필요 없다죠? 과거에.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보통 말할 때 너 우산 왜 가졌어?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우산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You did not have brought the umbrella. 그렇게 쓰면 돼요. 우산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그쵸? 자,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뭐야?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너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쪽은 다 뭐야?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원망. 그런데 왼쪽은 전부 추측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might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might랑 may는 해석 차이는 없다. 전부 다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였어요. 자, 그럼 더불어서 might를 가운데 끼워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야? 추측의 강도상으로 봤을 때 might가 이 추측의 세기로는 중간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고 뭐 아닐지도 모르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니야, 분명하다니까 분명히 그랬어. 그러면 얘예요. 얘 must have pp는 과거에 분명히 그랬으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게 분명히 그랬다니까 의 반대를 must not을 쓰면 안 돼요. 그거의 반대는 cannot이에요. 예를 들면 걔가 분명히 내 걸 가져갔으면 분명해 라고 어떤 애 의심하고 있어.
근데 옆에 듣던 애가 아니야, 걔가 네 걸 가져갔을 리 없어, 걔는 오늘 오지도 않았는걸,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걔는 cannot have taken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must라는 추측에 대한 반대 가정은 cannot이다. 이렇게 해서 팩트를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뒷페이지 가셔서요. 자, 4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어법이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강조구문이 나옵니다. 이때 강조구문이고요. 자, 강조구문에 대한 얘기 중에서 여기만 형광펜 잠깐 칠까요? 여기 동사, 형용사 제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강조구문은 여러 가지를 다 강조해요. 다만 동사 못해요. 형용사 강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제가 강조구문으로 써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가브리엘라가 주어고 went가 동사죠. went란 동사는 강조구문으로 강조 못해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 진짜 갔다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가브리엘라 did go back 이렇게 써야 돼요. 조동사, 강조용 조동사 did를 써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예뻐, 가브리엘라 진짜 예뻐, 그래서 형용사를 강조하고 싶어요. She is pretty. 강조하시면 뭐? She is very pretty. She is so pretty. 그런 걸 쓰겠죠? 그러니까 강조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한 모든 요소. 자, 그럼 나머지 요소가 뭐 있어요? 주어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제가 이 문장의 주어인 가브리엘라를 강조한 문장을 써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부사구 뭐 있어요? 예를 들면 in 20, 24 이렇게 있죠. 자,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 또는 남편과 함께라는 부사구, 이런 거 다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데, 자, 이 경우에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겁나 많죠. 여기 뭐 뭔가 주절주절 많죠. 이거 말로 읽으면 되게 짜증나고 길고 복잡한데 아래쪽 설명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문장을 먼저 봅시다. 자, 아래쪽에 봤는데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끊어주자면 가브리엘라라는 주어가 돌아갔어요. 어디로? 자기 나라로 2024년에 남편과 이렇게 되죠. 사실은 제가 예문을 아래다가 더 쓸까 말까도 안돼. 여기도 잘라도 돼요. 예를 들면은 to her country도 밑에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 넣는 건 가브리엘라를 강조하는 문장을 써놨어요.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돼요. 위에 있는 건 가브리엘라가 2024년에 남편이랑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밑에 문장은 2024년에 남편이랑 나라 돌아간 건 고정민이 아닌데 가브리엘라인데?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딴 애가 아니야, 다름 아닌 얘야,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엄청 강조점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문장도 가브리엘라가 남편이랑 고국 돌아간 건 2020이 아니라니까 2024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힘주어 말하는 건데, 자, 요 두 가지 경우를 보자면 내용상 묘하게 분명히 강조 구문인데, 그러면 뒤에는 대신 강조 구문을 만든 접속사거든요. 근데 모양새상 앞에 사람인데 뒤에 동사만 나와 있으니까 마치 주어가 빠진 동사만 있고 앞에 얘가 그 자리를 채울 주어인 선행사처럼 보이잖아. 꼭 주격관계대명사 같잖아, 마치. 그래서 야, 이럴 때 그냥 이 관계대명사도 들어가게 해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어인 명사가 앞에 강조되는데 사람이 아닌 물건이면 위치를 써도 돼요. 자, 그럼 아래쪽 여기는 뭘까? 2024년에 라는 건 뭐야?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에 나타나는 관계부사도 넣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남편과 함께 갔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이때 강조금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위에 말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은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교과서 뒤에 연습 문제였어요. 자, 실제 본문 문장은 이거라서 1번 하나만 발표 칠게요. 이게 본문 문장입니다. It was Vincent van Gogh himself였어요. 자, 여기서 was가 들어갈지 is가 결정할지 누가 하냐면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 동사가 해요. 자, 이 문장의 동사는 was였죠. 그래서 앞에가 was예요. 자, 그러면 was hidden at the back of the painting.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건 다름 아닌 빈센트 반 고흐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that은 뭘 써도 되냐? 뒤에 있는 주어, 동사에 대한 주어인데 사람이죠. 그러니까 that 대신에 여기 who 써도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거, it was the entire Harry Potter 시리즈죠. 자, 근데 내가 읽었다에 대한 목적어가 앞에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잖아요.
자, 해석하면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읽은 건 다름 아닌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전집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which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아래쪽 문장 해석한다면 팝 뮤직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게 된 건 1950년대였어 라는 문장인데 1950년대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 that을 대신해서 when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강조 구문 하나 써볼까요? 같이. 자, 여기는 같이 봅시다. 아래쪽에 보시면 we ate paella인데요. 이게 보니까 발음이 스페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식 발음 파엘라인데 우리식의 음식은 paella라고 보통 읽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과거 시제 동사죠. 그럼 it is, it was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과거형이니까 was를 써야죠. 그 다음에 강조하란 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을 만드는 접속사 that. 다만 보니까 명사가 지금 그냥 음식 이름이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먹었다의 목적어니까 만약에 대체한다면 which를 써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쓰시면 돼요. we ate, 그 다음에 for 어쩌고 저쩌고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쫙 똑같다. 그쵸? 자, 2번 볼까요? 아빠가 나에게 축구선수가 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inspired 라는 과거 시제니까 it was 하고 my da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that을 썼는데 역시 이 that 자리도 뒤에 나올 inspired라는 동사에 결국은 주격관계대명사랑 유사한 구조를 가져서 who를 써도 돼요. inspired me 내가 그리고 to become 어쩌고 똑같겠죠. 자, 아랫줄에서 중요한 동사라서 이 동사에다 현관펜 칩시다. came up with 뭔가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폴 맥카트니는 뒤에 yesterday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노래예요. yesterday 팝송. 그 노래를 위한 멜로디를 꿈속에서 생각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다가. 자, 그래서 it was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came이니까 was. 그리고 강조할 부분이 in a dream이죠. 한꺼번에 in a dream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강조 구문에 접속사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쓰면 돼요. 폴 맥카트니 귀찮아서 P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came up with부터 여기까지 다 쓰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이 that을 현관펜 치고요. 이 경우에 that을 뭘로 쓰는 게 좋을까 보는데 꿈속에서 라고 얘기하죠. 꿈은 분명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발 딛고 서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추상적 공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대체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that 자리에 when 써도 된다, where 써도 된다 까지면 교과서는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오히려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넘어가서 프린트 7페이지 볼까요? 자, 이따가 여러분이 서술형 테스트 볼 텐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목요일에 서술형 평균 점수는 60점대가 아니라 78점이었어요. 근데 다만 잘 들어야 돼요. 잘 본 거예요. 만점도 되게 많았고 평균 78이면은 웬만하면 다 8, 90점 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다만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서술형 문제 구조는 20문제가 나오는데 가정법 보고 직설법 쓰기, 직설법을 가정법 쓰기, 한글 해석 보고 가정법 채우기,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를 보시는데 sim that을 sim 투부정사로 바꿀 때의 전환 원리는 사실은 처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처음에 sim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옛날에 1학기 범위 중에 교과서 뭐에 있었냐면은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중요하다. 기억나요? 그 소설책의 첫 문장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그 피터팬 같은 거 그런 거 나온 그때 나왔어요. sim이 나왔었어요. 근데 일단 그때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이게 교과서에서도 관련된 게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관련된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에 볼 거예요. 자, 일단 이 원리를 보자면 여기는 되게 뭐가 많이 써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복잡하죠. 중요하다고 현관펜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의 눈이 더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정확한 원리를 담아놓은 아까처럼 왜 직설법, 가정법 고친 박스 한 장처럼 정말 딱 그 표 하나가 있어요. 어디? 뒷페이지에. 근데 왜 뒤에다가 실었냐면 이따가 이거 10문제를 풀어보게 할 건데 풀어볼 때 위에 거 보고 풀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컨닝페이퍼로 이거 보고 위아래 이렇게 고대 끄다가 이렇게 하면 풀어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다르다 볼 거예요. 자,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동사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 동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이거예요. 대절과 투부정사를 서로 변환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들어있으면 that으로 바꾸고 that으로 있으면 투부정사로 바꾸고 이걸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동사가 어떤 것이든 바꾸는 원리가 같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즉 여기가 seem이 들어가건 appear이 들어가건 같다. 비동사 PP 형태 굳이 said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왜 모의고사 볼 때면 be, is said, is believed, is thought, is 뭐 regarded, is considered 엄청 많잖아요. 다 돼요. 수동태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be likely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hat 하면 마찬가지로 뭐뭐일 것 같다거든요. 원리가 고치는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seem이건 비동사 likely 수거건 수동태건 간에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야. 원칙은 뭐냐 이거예요. 자, 머릿속에 계속 이따가도 문장 바꿀 때 계속 여러분이 중얼중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가주어 it이 있을 땐 뒤에 진주어 that절이야. 이렇게 it, that 이렇게 규칙을 잡으세요. 그리고 동사는 안 바뀐다. 자, 이게 기준이에요. it이 있으면 that이다. 동사는 그대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또 여기가 원래 it이 아니었으면 여긴 뭐야? that이 아니란 얘기야. 그건 뭐야? 투부정사란 얘기야. 자, 그러면 그냥 주어면 뒤에는 투부정사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냥 주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접속사는 무조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접속사 뒤에 구성 원리인 주어 동사가 어디서 끌어온 애들이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앞에 주어가 저 접속사의 주어, 투부정사를 채우는 동사가 저 접속사 절 안에 동사 이렇게 된다고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seem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seem은 뭐뭐인 것으로 보이다예요. 자, 근데 얘가 가짜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는 빼버리고 해석해서 그 여자가 그 남자 좋아하는 게 보여 이렇게 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거야. 야, 딱 봐도 제가 쟤 좋아하는 거 보이지 않냐? 제가 쟤 좋아하는 거 같지? 이런 얘기야. 그럼 해석하면 그 여자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걸로 보여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to like him은 그 여자가 하는 걸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예를 들면 아래쪽에 나머지 수동태를 해도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걸 기본 표로 보고 있다 문제를 풀 거지만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 페이지 다시 와서 같이 봅시다. 앞 페이지 보면 앞에 시제가 같은 경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른쪽의 박스에 먼저 볼게요. 시제가 같은 경우에서 오른쪽 박스인데요. 자, 좀 집중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잘 들어야 이따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순탄해요. 계속 진행이 잘 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네. 봅시다. 이 문장부터 볼게요. 왜냐면은 좌우가 같은 건데 실제는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좀 더 뭐가 많아 보이니까 여러분이 불안할까봐 여기를 먼저 건드려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좌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뒷페이지에서 먼저 봤지만 아까 이렇게 봤지? seem이 들어가건 is said가 들어가건 같다. 그걸 먼저 봤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같은 동사를 좌우에 풀어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미리 안심시켜 주자면 이렇게 봐봐. 미리 보자면 이 다음에 seems that he knows고 여기도 이 다음에 seems 자리에 is said만 있을 뿐이고 that he knows잖아. 이해돼? 똑같은 거야. 동사만 다르고 똑같은 대절 들어있는 문장이 투부정사 들어가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쵸? 그런데 다만 얘만 이상하게 위에가 두 개 더 있잖아. 그 이유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실제 수동태가 나올 때 원래 어떻게 나온 거였냐면 여기를 보면 자,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인데 뒤에가 목적어가 이렇게 긴 문장들이 있죠.
대부분 앞에가 말하다, 생각하다, 믿는다, 고려하다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렇지? 그럴 때가 이런 목적어절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럴 때 길어도 뚱뚱해도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보낼 수 있지. 이렇게. 그치? 화살표 바꿔줄까? 손 모양 이렇게. 여기 목적어를 주어 자리를 바꾸면 수동태잖아. 즉 사람들이 말한다. 저 뚱뚱이를 인데 뚱뚱이가 말 되어진다. 이렇게 쓰는 거야. 수동태로. 됐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긴 주어를 앞자리에 잘 안 넣는다고. 아무리 수동태에 써도. 그럼 어떻게 돼? 긴 걸 짧게 가주어를 써준 거지. 그럼 저 긴 거 기준으로 본다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적인 걸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덩어리를 바꿔줄게. 여기 굵은 파란색이 목적어였는데 수동태가 되면서 굵은 파란색이 주어 자리로 왔다 가. 걔가 가주어에 밀려서 여기로 간 거야. 그냥. 이해됐지?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수동태가 돼서 주어, 너무 길어서 가주어에 밀려서 쫓겨난 상태. 그래서 얘가 수동태야. 1차적으로. 그쵸? 자, 그러면 요 문장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남자가 아마 그 여자 이름을 안돼 알 거래 라고 말하던데 이렇게 말해. 그거를 수동태라면 그 남자가 그 여자 이름을 안다고 얘기되어진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수동태를 쓰면 우리 아까 이제 투부정사를 쓰면 아까 해봤지만 요 앞에 주어는 누가 채워줘? 요 대절 속에 주어가 이렇게 채워주지?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주어면 동사는 그대로 베껴 쓰지만 여기 이제 투부정사 쓴다 그랬죠? 투부정사는 여기 있던 동사를 투부정사로 채워 쓰는데 투부정사 기본 만드는 방식은 투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다가 투 노를 쓴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왼쪽은 고스란히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 보니까 여기 동사만 sims잖아. 좌우로 눈을 이렇게 봐봐봐. 이렇게 보면은 seems, is said 이것만 다르고 seems 다음에 he knows여도 결국 여기 주어가 앞에 오면 동사 똑같고 뒤에 know는 to know 바뀐다 이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같은 거야. 자, 근데 아래 한 세트 더 넣는 건 위에 제목이 이거잖아. 시제가 같은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야? 시제가 여기 앞에가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제인데 뒤에도 현재 시제야. 그러면 여기는 투부정사가 투동사 원형. 자, 그럼 아래쪽은 이렇게 볼까? 뭐가 달라졌지? 다른 데 찾아봐. seems, seemed 과거. 대신에 여기도 knows, knew 과거. 달라지긴 했지만 앞뒤 모두 과거죠? 결국 앞뒤 시제가 같아요. 그러면 여긴 똑같이 to know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쟤는 knows고 얘는 knew인데 왜 둘 다 to know가 돼요? 라고 하지 말라고요. knows, knew 시제가 다르지만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를 봤을 때 앞뒤 모두 현재 그냥 원형, 앞뒤 모두 과거 그냥 to 원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즉 여기서 제목을 달아놓은 뭐라고요? 시제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 경우만 달아놨지만 다른 경우에 해당돼. 예를 들면은 나중에 목적어절이 대절인 거를 투부정사 쓰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아래쪽은 시제가 다른 경우예요. 자, 근데 다른 경우를 제가 여기 하나만 먼저 봅시다. 여기 나온 거를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까지를 선을 하나 그어야 돼. 여기에서 여러분 형광펜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하나 그으세요. 여기서. 지금 아래에 보면 문장이 3세트가 들어있거든요. 왼쪽 기준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역시 다시 3개가 분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선을 하나 긋는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뭐가 다르냐면 그었어요? 그어놓고 보면 자 왼쪽 기준으로 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보라색 선 위에까지는 동사가 다 본동사가 se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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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ms 현재죠. 근데 아래쪽 보라색 선 이하는 과거예요.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자, 쉬운 거부터 처리합시다. 아래쪽은 시제가 다르다 했어요. 자, 원리는 똑같아요. 가주어 있으면 대시다. 이거 아까 위에서 배웠죠, 그쵸? it
이면 대시다. 자, 그 다음에 that의 주어가 앞에 주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그냥 주어가 오면 위아래 동산 같게 쓰고, 근데 여기 투부정사 써야 된다고 했죠. 투부정사. 자, 근데 문제는 그거야. 투부정사를 쓸 때에 위에 동사가 studied길래 저는 그냥 to study를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앞에가 지금 보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죠. 오른쪽을 보니까 과거 완료가 왔죠. 시제가 다르죠. 이게 여기 제목에 달아놓은 시제가 다른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과거 과거거나 현재 현재가 아니라 두 개가 다른 상황인데 이쪽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동사를 투부정사로 고칠 때는 그냥 to study라고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to have pp를 쓴다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있는 투부정사 안에 들어있는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또 목요일에도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 왜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to가 붙은 이상은 얘는 현재 완료가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봐. 주어가 he인데 현재 완료였으면 has를 썼겠지. 현재 완료가 아니야. to 다음에 have pp가 들어있는 건 to study보다 이게 더 예전에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인 완료 부정사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언제 쓴다? 이렇게 시제가 다른데 더 먼저 일어난 동사의 투부정사로 쓸 때 쓴다 였어요. 자, 그러면 얘가 쉽다라고 말한 게 왜 그러냐? 위에 거는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어떤 게? 자, 위에 걸 보면, 자, 여기를 먼저 봅시다. 여기서 봐봐. 집중해봐. 요 문장이랑 he seems to have studied랑 아래쪽에 나와있는 여기 he seems to have studied는 똑같지? 문장 완전 똑같아. 뒤에 부사 절만 달라. 다르고 여긴 기본적으로 똑같아. 어디가? 여기다 줄 쳐봐. to have studied가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한 장에 담아보면 이상하네요. 선생님 왜 똑같은 투부정사 형태인데 to have pp인데 대절 속에 들어간 동사가 얘는 studied고 얘는 has studied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게 왜 달라졌을까요? 위에부터 볼까요? 위에는 거꾸로 가볼까? 여기 주어가 he였어. 근데 여기가 seems야. 그럼 위아래 동사는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seems를 쓰겠죠. 여기가 he이고 이제 투부정사 아닌 걸 쓰려면 that절 써야 되니까 앞엔 가주어 is를 쓰겠지. 근데 문제는 that 해놓고 여기 he까지 이렇게 옮겨 적었단 말이야. he. 여기다 이제 동사를 써야 되잖아. study를 활용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이거야.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현재가 아니라는 건 알지. 그래야 왜? 현재면 여기 to study일 테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과거를 써야 했던 이유는 뒤에가 when he was 0이기 때문이야. 즉 그가 어렸을 때라는 과거에 공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시제인 studied야. 그런데 아랫줄을 볼까요? 아랫줄도 똑같이 to have pp야. 그러면 여기도 그냥 seems보다 먼저면 되잖아요. studied 왜 안 돼요? 얘는 뒤에가 다르지. since가 붙었죠. 그럼 뭐야? 어렸을 때부터 쭉 현재까지 공부해 왔다. 그럼 얘는 뭘 써야 돼?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즉 현재 완료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포함하니까 현재보단 이전에 들어가고, 과거도 현재보다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to have pp를 봤을 때 과거를 쓸지 현재 완료를 쓸지는 뭘로 보고 판단해야 돼? 뭔가 단서가 있겠지. 과거인지 현재 완료를 써야 될지를 보고 판단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제가 다른 경우에 변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걸 연습하기 위한 문제를 뒷페이지에 보시는데 넘어가서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중에 맨 마지막 문장 하나를 볼까요? 자, 10번 문장인데요. 오른쪽에 볼까요? 이 문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10월 모의고사 23번에 나왔던 문장이었어요.
23번 지문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로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로마가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예요. 로마가. 근데 앞에 동사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동사 자체를 보니까 was said. 수동태인데 과거 시제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아까 배운 게 있네요. 뒤에가 to have been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뭐야? 중요한 건 이거잖아. 위에다 한번 쓸까요? to be가 아닌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뭐뭐였었다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얘기죠. 뒤에 멜팅 팟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나와서 노란색에 다 있어. was said to have been이야.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제 바꿔서 써봅시다. 나랑 연습을 하는데 이거 연습 과정을 저랑 같이 잘 짚어보고 나머지 1에서 9는 위에 박스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앞에 로마이고 뒤에가 투부정사인 걸 대절로 고치라고 했어요. 그쵸? 뒤에 대시 있다는 건 앞에 주어가 뭐다? 이시다. 그쵸? 그럼 여러분이 쓸 때도 이렇게 궁얼궁얼 하라고. 뭐라고? 여기 투부정사면 이제 대시 쓰란 얘기네. 뒤에 대시 있으면 앞에 이시 쓰란 얘기네. 정민쌤이 앞에 동사는 같다 그랬어. 그럼 위아래 둘 다 was said겠지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얘겠지. 롬 쓰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동사. 동사가 위에가 to be가 아니라 have pp였다는 얘기는 여기가 과거인데 이 과거보다 여기가 더 먼저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시제 문제야. 과거 이전 시제는 과거 완료. 잘했어요. 그러니까 had bee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건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복잡해 보이는 거에 낚일 필요 없는 거야. 뒤에가 두 줄 넘어도 필요 없어. 우린 이것만 보고 문장 고치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위에 거 1에서 9번까지 써보세요. 써보시고 빠르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서술형 테스트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장을 딱 봤을 때 일단 주어를 먼저 체크했겠지? day를 보니까 그리고 to를 보니까 밑에는 that을 쓰란 얘기겠고 이따 문제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to는 that을 쓰고 that은 to를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는 이제 is로 시작할 차례고 그 다음에 정민쌤이 동사는 똑같았어. 그렇다고 여기다 그냥 sim을 쓰면 되냐? 수는 맞추는 센스는 있어야지. 그렇잖아. day니까 sim이었던 거고 이시면 seems 해야지. 그치? S 빠지면 몇 점? 0점이야? 맞아. 빠져. 그러니까 빠져.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자 속에 주어는 이게 day겠네. 그치? 얘가 이렇게 가겠지? 여기 day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 써야죠. 근데 여기 have가 있잖아. 근데 앞에 현재 뒤에 어떤 시제길래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have 다음에 뭐가 있는지 봤는데 없잖아. PP 형태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현재 시제 쓰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something in common. 그쵸? 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이번엔 it이 있네. that도 있네. 그럼 밑에는 투부정사 쓸 차례. 투부정사라는 거는 여기 주어가 일리 왔단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똑같다고 그랬지? 그냥 베껴 씁시다. was said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had 앞에 was 시제 같지? 그러면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머진 알아서. 됐죠? 3번 동사만 좀 바뀌었죠? is likely to 부정사 날씨가 곧 비 올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to 부정사가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that을 쓸 자리고 is likely도 똑같이 쓴다 그랬으니까 앞자리는 채워주고 is likely that이 들어갔다는 건 주어가 it이라는 얘기니까 써주고 자, 대절 속의 주어는 the weather일 거고 그치? 자, 근데 여기는 센스가 하나 필요해요. 날씨가 곧 비가 온다 라고 했을 때 비가 오는 건 조만간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그냥 뒤에다 rains 보다는 will rain이 좀 더 적합하죠. 그래서 뒤에다가 will rain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sooner or later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냥 rains 보다는. 그쵸? 자, 그래서 아니면 특히 is likely 뭐뭐 할 것 같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내용이라서 투부정사가 앞에가 현재인데 뒤에가 미래인 것까지는 그냥 to 동사 원형으로 쳐줘요. 시작 다르다고 처리를 안 하고요.
4번 이제 C가 좀 달라지겠네요. 자, to 부정사가 있다. 그럼 밑엔 that을 쓴다. 이제 기계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공식처럼 하면 돼요. that이 왔으면 앞은 it이다. 동사는 같다. seems 썼고,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같다. 동사를 이제 채워야 되죠. 동사는 뒤에 있는 요 have, met, 즉 meet를 활용하겠지. 근데 현재인데 뭐를 쓰면 시제가 달랐다고 느꼈을 거냐 이거예요. 과거 아니면 현재 완료겠죠. 자 근데 뒤에 부사를 보니까 전에 만난 적이 있다 라고 해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거를 대체적으로 현재 완료를 쓰죠. has met him before 이라고 쓰는 게 부사인 before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나타내는 걸로 쓰는 게 매끄럽다는 얘기예요. 5번 볼게요. 2번은 보니까 이. 자 그리고 seems. 그럼 아까 위에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위에 거 답인 이 seems 대신 그대로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뒤에 있던 주어인 여기다 he를 써주고 주어 써주고 동사는 똑같이 seems 위아래 같을 테니까 이제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lost를 보고 나니까 seems lost 시제가 다르죠. 자 그러면 to have lost인데 자 이걸 통해서 보자면 선생님 여기는 근데 왜 아까 여기 선생님이 고쳐 쓰신 것처럼 has lost가 아니에요 라고 한 다음 뒤에 yesterday가 있었죠. 어제. 그러니까 어제란 단순 과거가 있으니까 그냥 과거 시제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to have lost 나머지 똑같이 쓰면 되고요. 똑같고 6번 아까 봤던 are likely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역시 가주어 쓰고 요 자리는 똑같이 다 쓰고 대절 쓰겠죠? 근데 it are는 안 쓰겠지? 설마? it is likely 썼고요. 여기 주어가 올 테니까 they. 자 이제 이 think만 쓰면 되겠네요. 자 앞에가 현재인데 뒤에가 현재여야 같은 동사가 to 부정사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they think of it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머지 똑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seem to 왔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뭐가? 여기가 seemed면 밑에도 seemed겠죠. 여기가 to 부정사면 밑은 that일 거고 여기가 that이면 앞엔 it이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와줘요. 자꾸 해보니까 익숙하게 와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she면 대절이 she. 그럼 동사를 써야 되는데 have lost란 얘기는 원형이 lose인데 seemed보다 이전 과거 완료란 얘기죠. had lost everything. 8번 볼게요. 수동태 썼어요. is thought. is thought 똑같겠죠. 여기 위아래는 수동태 똑같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가 that 써야 될 자리고 여기 to 부정사 썼으니까 그럼 앞에는 가주어일 거고 자 이제 뒤를 채울까요? 뒤에는 the team 썼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이라고 써놨어요. 여기도 여러분 센스가 필요해요. 원래는 여기 win이란 동사는 앞에가 현재면 그냥 wins 이렇게 현재시에 쓰면 돼요. 근데 오늘 밤이라고 해야잖아. 그러면 아직 안 이긴 거지. 그치? 이길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여겨진다겠죠? 그럼 미래시에 쓰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will win. 그쵸? The rival team tonight. 자, 9번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자, seemed 이런 건 그대로 쓴다 라고 얘기했고요. 위에가 to 부정사면 이제는 that 쓸 자리고요. that을 썼으면 it을 쓸 거고요. he가 대절의 주어일 거고요. 뒤에 동사를 채워야 되는데 to have found인 걸로 보아 seemed보다 먼저겠죠? 그럼 과거 완료 had found 쓰면 되죠? 그 뒤에 answer 쓰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자신감 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보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나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저게 답일 줄 알았으면 또는 저런 것까지 맞게 해주는 줄 알았으면 저도 뭐라도 쓸 걸 그랬어요 라는 학생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허접한 건데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 단어인데 S 붙여야 되는데 틀렸을 경우도 예를 들면 0.1점만 깎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나는 왠지 완전하게 못 쓸 것 같아서 쪽팔려서 안 쓴다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서답평칸에 빈칸 내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 빈칸 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단어 제시 보거나 할 때 옆에 앉혀서 너 지난번 서사평 하나도 못 썼던데 이거 한번 써봐 하면은 잘 써요. 의외로. 하나하나 옆에 되짚어보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써봐 하면 쓰거든요. 근데 왜 안 썼니? 그러면 어차피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서. 왜 우리 리뷰 볼 때는 점수 내 부분 점수 안 주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온전하게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썼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자기 애티튜드를 만드는 건데 학교 시험 자체가 워낙 조금이라도 건덕지라도 있는 게 있으면은 0.1점, 0.2점을 받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차곡차곡 쌓이면 모여서 1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0.1점으로도 누군가를 하나 제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다평 습관을 잡을 때 뭐냐면은 정말 가짜는 것 같은 답도 자꾸 쓰는 습관. 되도 않는 것도 자꾸 밀어보는 습관.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습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안 쓰지 말고요. 막 뻔뻔하게 계속 쓰세요. 그렇게 써야 정답에 가까워지고 반드시 점수를 받아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